안녕하세요. 약사 이지향입니다. 어제 새벽에 기습적으로 유튜브 만들어서 올렸는데 많이 구독 신청해 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유튜브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고민만 하다가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막내딸 정연이의 도움을 받아서 올렸는데 컨텐츠가 중요한 거니까 하고 배짱으로 올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얼굴을 공개하는 이유가요. 제가 오늘 MBC 기분 좋은 날 녹화를 하고 서울에서 막 내려왔거든요. 방송이 좋은 점은 메이크업을 해준다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는 부시시 해가지고 도저히 얼굴 공개가 안 되고 오늘 같은 날은 좀 괜찮죠? 그래서 얼굴 공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룰 내용은요. 어떤 분이 비타민 D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질문 내용은 이래요. 건강검진에서 비타민 D가 낮다고 나와서 영양제로 먹으려 하는데 어느 정도 용량이 적당한지 어떤 종류 제품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갑상선 저하증이나 약과는 상관없는지도 궁금하고요. 일하다 보면 햇빛 쬐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제 이런 사연 보내주셨거든요. 비타민 D는 제가 방송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꼭 공유하고 싶은 내용도 있고 해가지고 오늘 질문으로 잡아봤어요. 비타민 D 어떤 종류가 좋냐고 여쭤보셨잖아요. 비타민 D는 두 가지 형태예요. 첫 번째는 햇볕으로 들어오는 형태, 두 번째는 음식으로 들어오는 형태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햇볕을 많이 우리가 몸으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음식으로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무조건 햇볕이겠죠. 음식은 대표적인 게 버섯이라든가 시래기 말리잖아요. 김장철에 이렇게 무시래기 이런 시래기 햇볕 보고 말린 음식들에 비타민 D가 많은데 그런 거는 우리가 필요한 만큼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또 동물성에는 계란이나 우유나 이런 거에도 들어있다고 하지만 필요한 만큼 먹어서 채우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 햇볕은 우주가 준 선물이니까 얼마든지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햇볕의 형태로 들어오는 비타민 D. 그러니까 음식으로 들어오는 걸 비타민 D2라고 하고 햇볕으로 들어오는 걸 비타민 D3라고 하는데 비타민 D3.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품을 구입하실 때 성분표를 보시면은 콜레칼시페롤이라는 성분으로 써 있는 거. 그거를 선택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비타민 D2는 에르고칼시페롤이라고 써 있거든요. 요즘은 거의 다 비타민 D3 형태예요. 근데 이제 비타민 D가 이게 음식이나 햇볕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잖아요. 이게 완전체가 아니에요. 완성품이 아니고요. 또 부품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을 받아서 우리 몸에 간 있죠. 간이 커다란 공장이잖아요. 간에서 우리가 쓰기에 적당한 모양으로 또 바꿔요. 그걸 이제 대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간에서 우리가 영양제로 먹은 D3 형태를 콜레칼시페롤이라고 했잖아요. 간에서 바꾸는 거를 칼시디올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혈액 검사를 했을 때 혈액에서 나오는 거는 칼시디올인 거죠. 이 칼시디올을 측정을 해봤을 때 3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한 100 정도까지를 이제 건강하다고 보고요 20에서 한 30 정도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20 이하는 아유 큰일 났다 이 사람 꼭 약 먹어야 되네 요런 거죠.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좀 부족합니다 라고 나왔을 정도면은 저는 그때는 5,000 IU를 좀 권하는 편이에요. 마침 이 방송하기 전에 어제 어떤 임산부가 저희 약국에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수치 검사를 해보더니 비타민 D 약국가 사드시라고 했다고 해요. 그 정도 되면 저는 임산부에게도 5,000 IU 권합니다. 임산부의 비타민 D는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비타민 D가 부족한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아이의 균형적인 발달이 안 돼가지고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또 그 이전에 임신성 당뇨에 걸릴 확률도 매우 높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말 줄여서 하기 좋아하잖아요. 임신성 당뇨를 임당이라 하대요. 그 임당을 의료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를 해요. 그만큼 환자가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나라에서 스틱이나 당뇨 측정 이런 거 다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가 임당으로 오신 저희 약국 산부인과 옆에 오시면은 제가 비타민 D도 종종 권하고 그러니까 임산부들은 비타민 D를 더 열심히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질문 올리고 제가 방송 갔다 오면서도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세요 했더니 저희 약국 환자분이세요. 저희 카카오 스토리에서 인연이 이 글을 보시다가 이제 제 강의도 듣고 이제 하신 분인데 댓글 남겨주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5,000원을 권했는데도 비타민 D 수치가 여전히 낮다고. 선생님 보고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비타민 D3를 먹어도 그게 완전체가 아니고 간에서 대사를 해야 된다고. 근데 이분은 간에서 비타민 D3를 대사해서 혈액으로 방출할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간의 대사 능력이 떨어지시니까 간을 좀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영양소를 더 추가할 수도 있고요. 또는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사실 우리 몸속에 세포들이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비타민 D 주사도 이제 권할 수 있습니다. 제가 비타민 D 주사에 대해서 몇 년 전에 황금알이라는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 의사들하고 디스커션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많은 의사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비타민 D 주사는 골절이라든가 골다공증이라든가 또 노인분들 이렇게 좀 대사가 많이 떨어지고 위급 상황일 때는 주사를 권하지만 의사들도 반반이더라고요. 무조건 주사를 권하지는 않고 먹는 것을 먼저 추천을 한다고. 그러니까 비타민 D는 사실 가장 좋은 게 햇볕이고요. 그 다음에 음식, 그 다음에 먹는 영양제 형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도구잖아요. 본인의 그 상태에 따라서 주사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 영양제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 음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주사는 맨 마지막에 꼭 이제 다 안 됐을 때 할 것을 이제 권해드리는 편이죠.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하신 거 물어본 게 갑상선 저하증하고 어떤 관계냐. 갑상선 저하라는 게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남들이 에너지를 2바퀴 돌릴 때 1바퀴밖에 못 돌리니까 살도 좀 찌고 피곤하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햇볕의 신호를 받지 않으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빛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부할 수 있어요? 빛이 없는 곳에 설거지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빛을 보지 않으면 세포도 일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대사 사이클이 줄어드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 있는 환자분들에게 저도 꼭 비타민 D를 권하고요. 또 약하고 상관관계도 없는지 궁금해 하셨는데요. 비타민 D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에서 대사를 받잖아요. 근데 약물들도 주로 간에서 대사를 받기 때문에 어떤 약물들은 비타민 D가 대사되는 걸 방해할 수가 있어요. 경쟁적 관계로. 이를테면 항정간제 이런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D의 대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추가적으로 꼭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정간제 복용하고 2시간 있다 비타민 D 먹고. 이 비타민 D는 아시겠지만 지용성이에요. 지용성이라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지용성은 잘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축적이 돼서 독성에 노출될 수가 있고, 또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먹어도 축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띄엄띄엄 먹어도 괜찮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햇볕을 많이 봐서 비타민 D를 저장했다가 이제 꽃감 빼먹듯이 겨울철에 빼쓰는 형태인데, 이 비타민 D가 우리 한국 사람의 90%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얼마 전에 엄지의 재앙 프로에 나가서 깜짝 놀랐던 게 홍록기 씨 아시죠? 홍록기 씨 딱 봐도 좀 새카만 편이고 운동광이세요. 그래서 골프를 좋아하셔서 필드를 자주 나가시니까 햇빛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그분도 비타민 D 부족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타민 D가 정말 그 동남아 사람처럼
새카맣게 타지 않는 한은 한국 사람의 90%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꼭 이렇게 챙겨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하다 보면 햇볕 쬐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 또 어떤 분들은 자외선을 통해서, 그러니까 즉 유리창을 통해서 햇볕을 많이 보니까 상관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유리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 아무리 창문 옆에서 들어오는 햇볕은 얼굴만 새카맣게 하지 비타민 D 합성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비타민 D 드셔야겠죠. 어떻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빼먹은 게 있네요. 그 병원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처방하는 비타민 D가 있는데요. 그거는 신장에서 대사가 된 형태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비타민 D가 신장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온 세포에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당뇨,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제일 위험한 게 뭐 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뭐 고혈압, 모든 질환에 비타민 D의 연관성이 많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골다공증이나 골연화증 이런 환자들은 전문의약품으로 처방을 받아서 드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 일반인들은 비타민 D3 형태로 복용을 하셔서 간에서 대사가 돼서 온몸으로 퍼져서 모든 세포가 비타민 D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제를 선택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검진상으로 부족하신 분들은 5,000 정도 드시고요. 또 혈중 농도를 어느 정도 체크해봐서 좋아지시면 2,000 정도로 줄여서 유지요법을 하시는 거 권하시고요. 네, 아주 그 중요한 내용을 빠른 시간 내에 막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모학산의 아침 무엇이든 물어보약 시간 나는 대로 촬영해가지고 여러분께 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줄 수 있는 건강한 유튜브로 한번 활동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안녕히 주무세요.